자, 1g 1톤의 원리입니다. 이 1g 1톤의 원리는요,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교류를 할 때 1g 1톤의 원리적인 자각, 깨달음을 가지고 관계를 한다고 하면은 아주 좋을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g 1톤의 원리 할 때 딱 떠오르는 감이 있을 것이에요. 그 말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출력을 1g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1g을 출력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1톤으로 입력이 되어진 거예요. 1톤은 1g에 몇 배입니까? 1000배인가? 예? 100만 배입니까? 100만 배. 예. 그러나 1g 1톤이라면 좀 심한 차이인데 100만 배면은. 그러나 100만 배가 아니라 1000만 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g 1톤의 원리는 괜찮합니다. 여기서 1g을 지렛대 있죠, 지렛대. 지렛대를 여기에 물건이 있으면은 여기다 대고 지렛목이 있고 한데 여기서 지렛목만 잘 붙여놓을 것 같으면은 1g 힘을 들이는데 1000톤을 끌어올려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이 세상 인간살이에서 수없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g 1톤의 원리 하게 되면은 바로 원리, 다른 원리 하나가 떠오를 필요가 있습니다. 마슬로우의 욕구 유계설이 떠오르면 좋아요. 마슬로우 욕구 유계설을 5단계로 해서 착착착 나누어서 이런 지식으로 확보하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확보하는 것을 그냥 압축해서 야기해버린다고 하면은 마슬로우 욕구 유계설이란 무엇이냐? 마슬로우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것으로 봅니다. 세상에 사람이 태어났다 하게 되면은 자아실현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사람으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그 미션, 그 미션을 구현하는 것, 이것이 사람 노릇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기독교적인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간 하나를 만들어낼 때는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하라 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고 가야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꾸지람을 안 듣지.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세상에 내놓을 때는 그 일을 하라고 내놨는데 왜 안 했느냐? 너의 자아실현은 A였어. 그러니까 너는 왜 A를 안 해버렸냐? 그래서 그 A를 구현하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한다고 해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자아실현의 개념을 그렇게 정리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차원에서는 사람이 일단 세상에 태어났어. 그 사람이 해볼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고 가면 좋지. 자기가 하고 싶은 또는 해야 하는 어떤 최고의 일을 하고 가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궁극적인 최고의 일을 해내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 좋지요. 나는 자아실현하게 되면은 물론 어떤 자아실현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존중은 해줘야 되겠지만은
불교식으로 말하면 견성성불과 같은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또 기업으로 해서 크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정말로 그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놓고 볼 때 굉장한 자아실현을 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돈을 굉장히 벌어가지고 그 돈을 거의 전부를 세상에다 뿌려버리잖아요. 세상으로 휴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차원에서 굉장한 자아실현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아줌마의 자아실현은 외아들 하나를 낳아서 그 외아들을 잘 길러가지고 아주 건실한 사회인을 딱 만들어냈어. 그래서 세상에서 칭찬받는 아들을 만들어냈어. 나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아들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 아줌마는 훌륭한 자아실현을 한 것입니다. 이창호는 바둑의 1인자입니다. 이창호의 자아실현은 뭐예요? 바둑이에요. 우리 도안거사의 자아실현은 뭐예요? 국선도라고 하는 훌륭한 수행법을 이 세상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문화 속의 총재 노릇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것이 또 하나의 자아실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자아실현은 무엇일까 하고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그래, 내가 세상에 나온 밥값으로 이것하고 가면 되게 좋겠어 하는 그 이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야 된다. 그럼 드러나면 좋다 그래요. 그것이 현실화 되어지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슬로우 노림 포인트는 자아실현이에요. 그러면 그 자아실현이 마슬로우의 욕구 유계설, 이 욕구 유계설에서 노림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아 실현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슬로우 욕구 유계설을 접해받은 자는 그래, 나의 자아 실현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실현해야 되느냐 이러고 자기에게 문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아 실현이 되어지려면은 동력이 필요합니다. 동력은 뭐예요?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쫙 올라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아 실현 욕이 이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은 자아 실현을 건너다 자아 실현 나는 이것 하면 좋겠어 하고 쳐다보더라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자아 실현 욕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마슬로우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미진 것은 자아 실현 욕이 또 일어나려면은 그 밑에 있는 다른 욕구가 성취되어야 자아 실현 욕구가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자아 실현 욕구라고 하는 엔진이 있는데 그 엔진이 발동이 안 걸려. 왜 안 걸리냐? 밑에 있어야 할 요 조건이 형성이 안 되니까 요 발동이 안 걸려. 이것이 발동이 안 걸리면 자아 실현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버리지. 그러면 이것이 되려면은 이 자아 실현욕이라고는 엔진이 웅 하고 발동이 걸려서 돌아야 된다고. 이것을 돌리는 불쏘시개가 무엇이냐고요. 지금 이 불쏘시개 여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욕과 인정욕이에요.
사랑욕과 인정욕이 충분히 성취되어 버려야 자아 실현 욕구가 왕성해진다 거예요. 이 밑에 또 있습니다만 이제 빼버리고 요 부분만 놓고 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자 거예요. 사랑욕과 인정욕이 성취되어져야 자아 실현욕이 성취되어져서 자아 실현하겠다. 그럼 내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들이 자아 실현을 하려면은 자아 실현 욕구가 내 아들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내 아들 속에서 자아 실현 욕구가 일어나게 하려면은 내 아들은 어찌해야 된다고? 사랑욕과 인정욕이 충분히 성취되어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은, 아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무엇이겠어?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사랑은 정서적으로 안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인정욕은 머리 쪽이에요. 머리로 훌륭한 점을 일러주는 것이 인정이에요. 너는 이 점이 훌륭해. 이건 너 잘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슴으로는 가슴 차원에서는 사랑욕이 성취되어져야 되고, 머리로서는 그 사람의 긍정점이 인식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욕, 인정욕 차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나 선배나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아 실현 욕구가 왕성하게 발동했을 것이고, 그 욕구로 해서 자아 실현이 잘 될 거예요. 이것은 마슬로우 이론이란 얘기예요. 나는 이 이론을 상당히 괜찮은 이론으로 지지는 하나 100% 지지한 건 아니에요. 불교식으로 보면은요, 이거 수술을 많이 해야 될 이론이에요. 불교식으로 보면은요, 성불, 견성 성불 이런 것은 이런 것을 받아야 이 견성 성불 하리라 이것이 발동한다. 이런 거 불교에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예. 이런 거 무시해 보더라도 네가 선지식 법문 잘 듣고 네 속에서 명상을 해봐. 해볼 것 같으면 네가 말이야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거 안 되지 않고 그냥 감옥에서 네가 벗어나려면 견성성불을 해야지. 그러고 쌍그러서 그러서 그러면 이 자식아 화두를 잘 들어. 화두 드냐 안 드냐 드냐 안 드냐. 예 듭니다. 게으르편 얘마 너 화두 드냐 안 드냐. 이런 식의 분위기 속에서 화두를 들어서 견성성불을 해버린 얘가 수없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시시콜콜하게 사랑력 인정력이 성취돼야 돼. 요새 심리학 해가지고 사람들 다 버린다고. 심리학 하는 애들은 나는 사랑욕과 인정욕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엄살을 떨고 지랄 떨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욕과 인정욕이 촉촉하게 성취가 되어지면 더 자연스럽게 자아 실현 욕구가 싹 올라오면서 될 것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슬로가 절대적인 진리갈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일반론으로서 괜찮은 갈파라고 봐서 마슬로우 욕구이기에서는 20세기에 와서 수많은 기업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욕구이 기술이 돌아가지고 상사가 옛날에는 막 부하들한테 푸시하고 하는 것이 이런 설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부하들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 문화가 굉장히 이런 영향들을 받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섭에서는 어떠냐? 이것은 단적으로 100% 진리니까 꼭 이래야 된다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사섭에서도 사랑욕, 인정욕을 성취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고 안 받고 인정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도 복수 차원에서 내 새끼들한테 하지 않겠어. 이러지 마시고 나는 그랬다마는 나는 이제 깨어났으니 마슬로우 욕구 이익에서도 알고 했으니
내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인정을 해서 기가 확 살아나도록 하리라 하고 결심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고 실천을 해야 되겠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배들, 여러분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사랑할 거리만 있으면 사랑해줘요. 인정거리만 있으면 인정을 해줘. 예. 어저께 저기 하니까 저쪽에 누구 후배인가 제자인가 한 애가 왔는데 그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따 미인이다 탁 그랬어. 그러면 그 역할은 미인이다 한 역할은 무엇일까? 사랑욕이니까 인정욕이겠네. 인정욕이겠네. 이거 사랑욕도 되겠네. 정서적인 감도 있잖아. 이러니까요. 얼마나 좋아한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잘했구나. 나 거짓말을 방금 안 했지? 그러면서 네, 그 친구는 그 용타 스님이란 분으로부터 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동사섭 수련을 하러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아실현 견성 성불이라는 자아실현 목표까지 정해버리려는가도 모른다고요. 아무튼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이 순간에 지금 공부해야 될 것은 내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을 받았던 것도 돌아다보고 했던 것도 돌아다보고 앞으로 할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지금 이 시간 공부일 것 같아요. 내가 몇 가지 한두 가지 예화를 들고 싶은데 동사섭 때마다 드는 모두 예화들입니다. 아니 그 예화보다 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사람이 얼마나 촌철도요. 촌철 세상에 돌아다닌 촌철이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다닌 촌철은 무엇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표현. 그 아주 좋은 촌철이에요. 또 촌철로 이런 거 있습니다. 인간은 정서적으로 일단열이다. 정서적으로 일단열이에요. 이런 촌철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적인 얘기를 해본다면 내 개인 예를 들어본다면요. 내 대학교 때 내 친구 친한 김웅이라는 친구 있어. 내 중에 현대문학에 데뷔돼가지고 소설가 된 친구인데 같은 철학과에를 들어왔어. 둘이 붕어빵 불빵을 사 먹으러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어. 나를 이렇게 보면서 금리빨이 두 개인가 한 개인가 있어. 헤 하고 보면서 최영은 참 진실해요. 그 친구하고 나눔이 수없는 많은 나눔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나눔은 무엇을 나눴던가 싹 증발되고 없고 최영은 참 진실해요. 요것 하나 남아있어. 그러고 내 속에서 그 친구가 최영은 참 진실해요. 요 말을 딱 듣는 그 뒤로 맞아 내가 진실하지. 내가 진실하다고 스스로도 생각을 안 한 편은 아니나 옆에서 딱 인정해 주니까 확연하게 내가 진실한 사람이 딱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늘 또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 수학 선생님한테 칭찬 하나 듣고 그때까지 고등학생으로서 가질 수 있는 묘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 우울증이 싹 가셔버린 사건도 있었어요. 피타고라스 정이 무슨 문제 하나 내줬는데 그 문제를 푼 사람이 전교에서 5명인데 입안에서는 아무개다 그래요. 그 아무개라고 내가 딱 지명을 받고 나서는 얼마나 마음속에서 기뻐버렸던가. 그때까지 우울증 싹 가셔보더라고. 그러고는 공부에 대한 흥이 확 생겨버린 거예요. 딱 여기에 맞는 얘기예요.
그런 게 마슬로우 이론은 용타한테는 맞아. 용타가 유리 그릇이었던 것 같아. 여려. 여린 사람에게는 딱 더 맞습니다, 이것이. 또 그것은 나만이 아니에요. 국제 무슨 학자들 세미나에 가서 칭찬 한마디 듣고는 칭찬해 준 사람을 벼락부자 만들어줘 본 사건도 있잖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정도나 된 사람이 학자인데 세미나장에 왔고, 벨기에의 어떤 교수가 세미나장에 왔고, 그래서 국제 세미나가 뉴욕에서 열렸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그 왕자가 자기 무엇인가 세미나 표현을 했다고. 그런데 어느 대목을 딱 짚으면서 벨기에에서 온 학자가 당신 이 대목에 내가 참말로 감동을 했다고 라고 한마디 했어. 거기 한번 딱 훑겨봤어. 훑겨보고는 딱 다 자기 귀국을 해서 갔는데 벨기에 교수가 전화를 받아. 안녕하세요. 나 아무개란 사람이요. 알아보시겠습니까? 나 알고 말고요. 뉴욕에서 그 무슨 세미나장에서 내가 어느 부분 좋다고 내가 한 말씀 올렸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교수요. 이렇게 됐네. 그래놓고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전화를 다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 전화를 좀 했습니다. 석유장사 한번 해보시오. 아니 뭐 교수가 무슨 장사를 해요. 아니 그 부인 보고 부업으로 하라고 그러시오. 여기 내가 석유 국가의 왕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서 한 말에 1,000원에 나가고 있는데 한 말에 10원씩 해서 보냈다니까 장사를 좀 하시오. 그래가지고 벨기에 학자가 벼락부자가 돼버렸다. 그런 게 세미나장에서 당신 이 부분이 참 감동이어서라는 한마디 인정을 딱 해주니까 인정받은 사람 어때요? 한마디 저것은 몇 그램짜리예요? 1g짜리였어요. 받는 사람은 톤으로 느껴져 본 거예요. 톤으로 격려가 되어버린 거라고. 이래가지고 1g 1톤 우리 노성환 선생님이 아무개가 수학문제 이거 맞춰서 지금 490명 2학년 학생 중에서 5명 맞췄고 입안에서는 한 사람인데 아무개야. 몇 g짜리예요? 1g짜리예요. 그런데 4개는 얼마나 느껴졌겠어? 1톤이 아니에요. 1000톤으로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우울증 싹 사라져 버린 거라고. 이 식으로 1g 1톤이 적용되어지는 예들은 수없이 있어요. 또 부끄럽지만 하나 더 고백해 볼까? 내가 어느 수련장애를 갔어. 수련 한참 하다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핑계치고 와버리고 싶어. 그러니 마치 내일 모레 4월 초파일이기 때문에 다가오기 때문에 초파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지금 참 타임이 지금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다 마치지 못하고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 그런 게는 연찬에 붙여버리더라고. 뺑 돌려서 아무개 씨가 이래서 초파일 때문에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난 뺑 돌려 낱낱이 하는 소리가 이미 올 때 초파일 다 계산하고 왔을 텐데 그것은 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속으로는 내가 뭐라 하겠어? 개 같은 놈들아 내가 그것이 옳은 줄 아냐. 내가 더 잘한다 이 새끼들아. 그 말이 되면 될수록 역시 내가 수련을 마치고 가야 되겠다 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딱 밥만 한 끼 먹으면 나는 간다가 딱 100.00% 결심이 서버린 거예요. 에? 100.00% 이제 갈 딱 하고 딱 일어서서 이제 낮밥 먹으러 딱 간데 수련선 중에서 수련생 하나가 내 등에다 손을 딱 대면서 아무개님 수련 마치고 가요. 그러는 거야. 네? 아무개님 수련 마치고 가요. 이 한마디가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때까지 완전히 결심해서 딱 하기로 됐는데 말이야. 싹 사라지면서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해버렸다고.
그래서 맞췄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1g 출력으로 인하여 1톤의 입력 현상이 일어나는 국면이 우리들 주변에 수없이 있어요. 예. 내 개인 예만 하더라도 등등등등 모두 있지요. 또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안 해가지고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참 미안하게 됐다. 이 한마디가 1g짜리요. 1g을 뱉지 않은 나머지 목숨을 끊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고. 엘시드라고 하는 영화예요. 엘시드라고 하는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영화에서 사위될 대의한테 이 결투를 해가지고 결국 죽게 되는데 사위될 사람이 와서 자기 사위의 아버지, 사위될 제 아버지를 따귀를 쳐버렸어. 그러니까 여러 공석에서. 그러니까 그 모욕감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지. 장인 되실 분이시여 내 아버지에게 미안하다라고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말이 될 소리는 할 수가 없다.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마지막에 세 번째, 만일에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은 장인 어른께서는 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내게는 내 사전에는 사과 없다. 나는 사과할 수 없어. 그러면은 검을 빼십시오. 네가 이 자식아, 내가 이 나라의 대장군이야. 네가 내 칼을 이길 것 같아서 칼을 빼려고 그래. 아니요, 저는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그럽니다. 이러한 모욕을 받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붙어 있겠습니까? 저를 죽여 주십시오. 빼십시오. 결국은 결투가 돼야 해요. 그래가지고 대의한테 죽는다고. 멍청한 영감이, 영감은 아니지, 한 50이나 되겠지 나이가. 멍청한 장수가 말이여, 자네 말 듣고 보니 역시 그렇네. 내가 자네를 이해하겠네. 자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네. 내가 내 딸을 봐서라도 사과를 역시 해야 되겠네. 이러면 간단할 것 아니에요. 이러한 식으로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는 간단한 격려 한마디,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크게 살릴 수가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것이 기적의 미세정서라는 이름으로 다뤄졌는데 지금은 1g 1톤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1g 출력 문득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